안녕하세요. 그냥 하작의 하작입니다. 오늘도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 방학이 너무 좋은 이유는 이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원 달리기를 1시간 20분 정도 하고 집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산에 올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왔지요. 이렇게 충분히 또 1시간 반 맨발 걷기 하고, 그리고 또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 하고, 그렇게 쭉 이어서 운동을 하는데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빨리 아이가 커서 제 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학교 다니면 아침을 해줘야 되니까 7시 40분 전까지는 아침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서 중간에 1시간, 새벽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아이의 아침을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오늘은 이 자연에서 반응과 대응이라는, 내가 반응과 대응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오늘 달리기를 하면서 1시간 20분 내내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있느냐 대응하고 있느냐. 반응하는 쪽이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반응하는 쪽에서 이제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왜 반응을 했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야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지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오면 딱 두 종류예요. 반응하느냐 대응하느냐. 봐봐요. 예를 들면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운전할 때 어떤 상황이, 이제 내 안전에 위협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반응하는 사람은 막 욕을 하거나 갑자기 추월을 하거나 그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거나, 그런 상황이, 내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반응하는 거죠. 즉 반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대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렇게 안전이 위협 당하면 갑자기 옆에 차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앞에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오면 갑자기 제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놀랍고 그렇잖아. 놀랍잖아.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놀라게 한 사람에게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는 게 반응이고, 대응하는 사람은 놀랐지만 안전하게 이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런 상황이 또 올 텐데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안전한 수칙을 지켜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집중해서 운전을 했지만, 상대들이 그렇게 운전을 했을 때, 그럴 때 어떡하지? 앞차와의 거리를 항상 둬야 되겠다. 그렇게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나도 혹시 졸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 사람처럼 차선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네.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방법을, 그 상황에서 방법을 생각해내는 사람은 대응하는 거지요. 이 둘의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시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제가 주로 반응하고 살았더라고요. 아이의 그 행동에 화가 나고 화풀이를 했어요. 제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건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응을 할까. 반응과 대응의 뿌리는
근원은 무의식에 있어요. 감정 처리를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건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부모의 영향력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부모가 늘 반응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리고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본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반응을 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부모가 대응을 하면서 살았으면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봤으니까 대응을 하고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삶의 질, 행복의 질이 결정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반응하는 사람에서 대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는 제 무의식을 들여다 봤어요. 이렇게 제가 산을 달리기를 하면서 오롯이 저 혼자 있잖아요. 저와 제가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제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제 안에 있는 무의식, 어렸을 때 자라온 그 환경 속에 놓인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린 다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런 영향을 준, 특히 부모나 형제나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거를 또 원망하면서 꼴도 보기 싫다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차리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대응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이, 그 어린 아이를, 그 상황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주는 거.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셨고, 주어진 환경이 그랬으니까 교육이라는 환경도 열악했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시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 제가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위로해 주는 거죠. 돌봐주는 거죠. 네가 그때 그랬겠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지. 수치심을 느꼈겠다. 불안했겠구나. 그런데 이제 괜찮아. 이제 내가 많이 커서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돌볼 거야. 그렇게 위로해주고 함께 동행하자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 무의식의 편안함이, 틈이 생겨요. 그렇게 반응해서 대응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내 무의식적 반응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든요. 그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기 무의식의 반응인 거예요. 반응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함에 있어서도, 또 자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 자기의 행복의 질을 변화시켜가고 좋게 바꿔감에 있어서도 무의식, 자기와의 연결, 자기와의 대면, 자기와의 관계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맨발로 산책을 하면서 나와 연결하고요. 또 책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또 나와 연결하고, 저는 상당히 하루에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보냅니다. 자기와의 연결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하작입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있다. 해야 하는데 하고 있다.
있다. 하고 있다로 단어를 바꾸시면 행복도 몰려올 거예요. 자, 그냥 하작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